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최근 델타 변이의 발생에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으로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또 40대 이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델타 변이 확산이 잡힐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4단계 시행도 또 연장이 됐고요. 지난 한 달간 좀 확산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욱 기자. 일단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자체 대응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수도권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최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세가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6일날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에서 총 1,7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중에서 비수도권만 628명, 약 38.3%를 차지했고 전날보다는 전날 40.3% 2% 낮춰졌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비수도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상황이 좀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역시는 이제 문제는 역시나 다중이용시설 지금 확진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5일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제 교회에서 발생을 했고, 또 서울 용산구에서는 PC방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노래방에서 23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이 다수가 모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직장 내 감염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많은 그러니까 확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휴가가 가면서 이제 비수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어쩌면 좀 더 강력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율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먹히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게 4단계 시행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효과가 없는 건가요? 우선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기존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 물론 초반에는 델타 변이가 4배씩 증가하던 것이 지난주에는 약 한 130% 정도 약간 증가세가 좀 주춤했고, 델타 변이가 아닌 바이러스는 한 75%로 줄었기 때문에 비율은 델타 변이가 많아지면서 계속 확진자는 약간 정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계속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도 다시 재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가 조금 기존보다는 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감염 양상을 보게 되면 주로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선행 확진자 중에 가족이라든지 지인,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접촉하신 분들이 집안에서 이제 자택 격리를 하게 되면은 가족 간의 이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접촉하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지 말고 시설에서 격리하실 수 있도록 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족 간의 전파를 조금 줄일 수가 있겠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또 밀접 접촉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잠복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지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직 선행 확진자로 인한 접촉이 여전히 많다. 그런 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확진자 수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500명, 1,700명이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가 뭐 2, 300명대일 때 우리가 거리두기나 역학조사를 할 때랑 1,500명, 2,000명일 때 역학조사 거리두기 할 때는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장기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델타 변이를 중심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산세 중에 이제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에 델타 변이 검출률이 61.5%로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또 이 델타 변이 변종인 델타 플러스도 변이 2건도 확인됐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2,109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고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확진자는 총 8,125건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방대본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사를 위해서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27.4% 확진자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실시했고 수도권 분석률은 33.3%였습니다. 근데 확진자 10명 중 3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검출을 검사했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30일 날 0시 기준에서 새로 추가된 변이 확진자는 2,109명이고요. 델타 변이는 1,929명, 알파는 176명, 그리고 베타 그리고 감마는 각 2명 등으로 나왔고요. 누적된 델타 같은 경우는 4,912명, 알파는 3,000명 정도 됐고 베타와 감마형은 100명에서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간의 국내 지역 감염 사례 중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67.6%가 나왔고요. 이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61.5%.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델타 변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더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좀 더 범지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알파, 베타, 감마 이게 헷갈려서 네. 지금 참 이해하기도 힘든데 지금 델타 변이 얘기하다가 또 걱정하는 게 플러스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뭐 한 2명이 사례 나왔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건 더 위험하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거겠죠? 어떤 겁니까? 예, 아직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요 위험 변이들, 네. 이건 진짜 확실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 우려 주요 변이는 알파, 데타, 감마 4종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경우는 우리 요주의 이 변이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플러스는 아직까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는 델타 변이와 같이 통계를 분류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파력 면에서는 기존의 델타 변이와 비슷하거나 네. 약간 떨어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델타 변이가 주로 선점하고 있고 델타 플러스 변이는 아직 확장세를 넓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델타 변이보다는 더 빠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명률이나 위험성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연구된 부분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맞고 네. 있는 예방 접종을 모두 2차까지 완료하시게 되면은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탁월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잘 맞으시고 또 우리가 비말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특히 코와 입을 다 잘 가려주시고 손위생을 잘 해주시고 3mm 환경, 밀폐된 환경에서 네.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 주시면은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전 녹화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신 숫자들 중에는 조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돌파 감염. 이거 참 계속 이제 불편하게 하는 단어인데 지금 백신을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지금 계속 맞고 있는데 백신 효과가 과연 있는 건가라는 걱정이 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의학계에서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그러니까 백신 종류별로 또 변이 바이러스 종류별로 연구한 결과가 또 나라마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의 어떤 예방 효과, 특히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과 이것들은 좀 차이가 많은데 좀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보고들이 많고요. 하지만 중증화로 가는 예방 효과, 그러니까 네. 입원하고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아직까지 탁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예방 접종을 모두 맞으시게 되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제 돌파 감염 중에서 일부 초고령자라든가 면역이 네.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입원이나 사망하시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부스터 접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돌파 감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접종 건수당 한 14명 정도 좀 적게 생기고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감염 위험이 높아질수록 네. 백신을 맞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겠고 가볍게 지나가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괜찮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80%가 예방 접종을 안 맞았기 때문에 주변에 안 맞으신 분들이나 미접종 완료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어떻게 보면 배려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신 필요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백신을 맞으면 위중증 환자가 사실 줄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데, 근데 최근에 그 1000명대 확진자들 중에 40, 50대에 위중증 환자가 늘었다는 또 소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자, 이건 델타 변이 위력인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일단은 델타 변이 위력으로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는 없지만 해외 보고에 따르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입원이나 사망, 그러니까 중증화를 높이는 확률이 2.2배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유행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네. 감염돼서 중증화되는 확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감염되고 나서 바로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한 2,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중증화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증가세에 좀 시간차를 두고 중증화가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제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젊은 층이신데 또 젊은 층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결국 이제 검사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신 분들 위주로 발견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못 찾은 확진자가 사실은 더 많고 그 중에서 일부 중증화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중증화 환자도 따라서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증화율 자체가 높아졌다는 가능성도 있겠고 우리가 못 찾아낸 확진자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것을 모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또 그 어떤 분들은 치명률이 아직 0.2%이기 때문에 독감 치명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중증화가 높은데 사망이 적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다만 중증화 환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사망하시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망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망률이 낮다고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환자 수가 1000명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지역 단위의 행정과 방역 당국에서 걱정하는 게 병상 수예요. 위중증 환자들도 늘면서 또 걱정도 들었고,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 중에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100여 명이 늘기 시작한 게 지난 최근 한 2주 사이란 말이죠. 병상 확보 문제는 지자체에서 걱정이 없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데 있던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50%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전반적으로 여력이 좀 있지만 일부 권역에서는 또 추가 입소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5일날 0시 기준으로 해서 전국 75곳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5.9% 낮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7,300명 정도가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44곳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7.5% 가동률이 있고요. 약 4,10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중수본이 운영 중인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88.7%, 그리고 광주는 85.5%, 제주 80.8%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가동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도 좀 비율이 높은 수치인데 4일 오후 5시 기준에서 전국에서 8,254개 병상이 확보됐는데 약 72%가 사용 중이고요. 앞으로 2,300여 명 정도가 좀 확진자가 입원이 가능하지만 이 중환자 전담 병상은 대전시에서는 입원 가능 병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도 뭐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지금 병상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증의 상태에서 호전되거나 이제 중증으로 악할 가능성이 있는 이 중증 환자 병상도 전국에서 424개 확보되는데 앞으로 178개 더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천이나 전북, 경북은 확보된 병상 모두 사용해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뭐 걱정을 항상 하면서 대응하는 게 또 지금까지 모습이었고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델타 변이 전파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당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9월 말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이제 감염 예방 효과를 좀 떨어뜨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맞게 네. 되면은 전파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돌파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 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은 전파가 된다고 해도 큰 네. 위험은 없겠고, 그 중에서 이제 초고위험군 면역 억제자 이런 분들은 이제 추가 네. 접종을 통해서 따로 보호를 해야 되겠고, 또 아마도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청소년이나 소아까지도 예방 접종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은 일단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중증으로 가는 것을 좀 낮춰주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뭐 70%냐, 80%냐 이것을 좀 논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많은 분들이 맞으시면서 네. 기본적인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위생을 해 주시는 이런 조치를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염체 예. 생산 지수가 한 1.1을 약간 상회한다라고 했을 때 예방 접종으로 추가적으로 전파를 우리가 10 내지 20% 낮추게 되면 감염체 생산 지수를 0.8, 0.7 이렇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00명에서 700명, 500명, 300명 이렇게 쭉 줄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집단의 면역력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네.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확진자 수를 많이 줄이고 우리가 지난 겨울에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방접종 순서가 되면 적극적으로 맞아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8세에서 이제 49세 백신 예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집단 면역에 대한 목표 시점이 있어요, 정부가. 네네. 차질이 없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에서 49세 국민 1,777만 명이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자신이 원한 곳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로 해서 이제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 방식으로 이제 예방 접종을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데요. 이 사전 예약 10부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자면 예약을 시작하는 9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자가 들어간 사람만 예약할 수 있고요. 만약 날짜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같아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8세에서 49세 사전 예약은 8월 18일에 끝납니다. 이게 정부는 1,777만 명의 청장년층 중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 대중교통이라든가 택배, 그리고 환경미화분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밀접 접촉자, 학원 간사 등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지자체별 우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고요. 이 사회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해서 접종이 좀 어려운 대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대책도 수립을 해서 어쨌든 이 방역 접종의 사각지대도 좀 해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고령층 60세 이상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다시 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을 접종 완료 좀 높이겠다는 방침이 있고요. 올해 4분기에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한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중에서 접종 계획을 마련해서 네. 어쨌든 3분기까지 미접종자의 재접종 기회도 제공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올해 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마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백신이 이제 수급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급 문제는 8월달, 9월달 계속 백신이 들어올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 바뀌지만, 또 이가에서 전문가에서는 백신은 있지만 이 맞춰줄 의료진 인력들이 또 부족하지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백신 접종하셨나요? 필수 인력이라서 좀 많으셨을 네, 것 저는 같고요. 맞았습니다. 예. 전 예비군 1년 남아서 얀센을 맞았습니다. 예.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맞았군요. 예, 제가 아직 저만 못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백신 예약을 서둘러서 하고 또 다음 모신 자리에서는 좀 예약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만은 정부가 또 방역 당국이 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만큼은 저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시고 백신 접종에 모두 관심을 갖고 예약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